돈이 보이는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엠비엔골드의 황대현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우리 주식시장의 특징부터 볼까요? 일단 그 환율과 FOMC의 금리 속도를 좀 기다리면서 시장은 그 환율에 의해서 그 약보합의 그 흐름을 좀 보였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어제 외국인 기관들, 특히 외국인이 이제 그 쌍끌이 매도인데 약간 그 환율에 요새 좀 연동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 매매를 좀 잘 봐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어쨌든 최근 시장을 볼 때는 지수에 좀 자유롭지가 않기 때문에 지수 관련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섹터에서 이런 그 순환매가 나타나는 것이 최근에 또 어제 장세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징적인 섹터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그 대표주들은 다 그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좀 하고 약보합이었다 이렇게 보는데 그 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거는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이런 2차 전지 관련 대형주들은 그래도 약보합, 그 강보합의 그 흐름을 좀 보이면서 버텨내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어제 이제 현대건설의 이제 주가가 한 3%대 상승한 게 잠깐 눈에 띄지만은 이렇게 어떤 그 추세적인 부분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중소형 섹터는 이제 그 반도체 또 뭐 최근 그 전통적인 2차 전지 관련주, 에코프리뷰 이런 것들은 이제 다 하락을 좀 했던 부분이고요. 또 자동차 부품, 뭐 PCB 전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소섹터로 가서 그 보게 되면은 어제는 이제 좀 그 새롭게 좀 부각된 게 다시 저번에 한번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애플페이가 다시 또 이제 조만간 상장한다는 부분에 상승한다는 그 들어온다는 부분에서 한국정보통신이 아주 탄력이 상당히 좋았던 게 좀 눈에 띄었고요. 로봇 감속기 계속 말씀드리고 지난번에도 이제 그저께도 이제 우리가 그 얘기에 여기 소개시켰던 KPF 아주 그 급등을 좀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SPG도 아주 탄력을 좀 주는 게 나타나면서 특히 로봇 관련주에서도 이제 세분화되더라고요. 바로 감속기라는 이런 그 종목군들의 주가 탄력이 좀 눈에 띈 이런 모습이었고요. 전체적으로 그 폐배터리는 또 돌아가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세비캠이 또 이렇게 탄력이 아주 좋았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그 폐배터리 아성이 아직도 좀 진행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폐배터리에서 전이가 됩니다. 지금 잘 보면 폐배터리 또는 그 충전, 무선 충전 이러면서 어저께는 전고체 쪽에 이런 그 한농화성의 주가가 탄력이 좀 있었던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상당히 그 새롭게 막 움직이고 또 이제 애플의 그 시장에 장악력, 그 영향력은 여전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XR, AR 관련주에 뉴프렉스의 그 탄력이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장을 볼 때 최근은 2차 전지 또는 애플 이런 부분에서 어제 여행 관련주가 좀 반등을 좀 했던 부분이지만 연속성 여부는 좀 봐야 되지 않나 보고 또 최근 성장주 개념의 로봇의 주가들의 어떤 순환 상승이 돋보이는 하루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워낙 이 시간에 빠듯해서 그렇지 황대현 매니저께서 소개해 주시는 종목들 수익률 저도 다 관심 종목에 넣고 보는데 네, 상당히 좋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저희가 이벤트 드리븐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워낙 그런 종목들이 좋다 보니까 이 뉴스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찾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뉴스 가져오실지 궁금한데요. 맞습니다. 리튬 인산철 네. 뜨거운 감자죠. 네, 뉴스를 보면 돈이 보입니다. 네. 리튬 인산철도 똑같이 이제 그 2차 그 전지에서 우리가 이제 그 파생되는 이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가장 핵심은 제가 볼 때는 바로 이제 그 최근 그 폐배터리가 원자재를 재활용하자는 쪽이라면은 바로 LFP는 싸게 이제 팔자. 그래서 전기차를 그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가격이 싸야 된다. 즉 이제 원가가 한 30~4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뉴스라고 보시는데 제일 중요했던 부분은 일단 국내 기업의 가장 핵심 기업이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잖아요. 그또 SK온과 3사들이 폐배터리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LFP 쪽도 그 현재 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핵심 보도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LFP는 원래 전통적으로 중국에서 현재 매출하면서 그 테슬라에서 그 매출이 그 계속 이루어졌던 건데 한국은 이제 되게 원통형 또는 이런 그 각형 이런 쪽에 이제 약간 고급화 쪽에 했었는데 최근 이제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이거 그 우리나라 그 NCM 그러니까 그 니켈, 망간 뭐 이런 코발트 쪽에 이제 삼원계에서
우리도 이제 그러면 저가형으로 대체하자는 법인데 또 여기서 이제 그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 테슬라입니다. 1분기 동안에 그 전체적인 그 얘들이 쓰던 걸 봤더니 50%가 바로 리튬 인산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도 이쪽에 투자하자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리튬 인산철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부분하고 주행 거리가 낮다는 부분인데 다만 이제 뭐냐면 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그 이 정도면은 뭐 충전해서 한 번에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리사이클링 또 싸다 이런 쪽에 그 접근을 좀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또 뉴스에 뭐 오늘 이제 시간상 그 줄이겠지만 전고체 부분도 어제 한노화성 이런 게 좀 많이 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그 배터리 시장에서 우리가 공통 분모를 찾아내는 게 뭐냐면은 싸게 가는 거 그리고 싸게 가면서 효율적.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그 계속 얘기하는 가성비 있잖아요. 이쪽에 그 대기업이 계속 그 눈을 그 돌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종목들을 보면은 좀 낯선 종목도 좀 있을 겁니다. 그 아모그린텍이나 뭐 몇몇 그 파워넷이나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그 2차 전지 부분에서 이제 이런 그 활용이 그 2차 전지뿐만 아니라 각형이나 모든 것에 적용 가능한 그 종목을 하나 좀 소개를 가져왔는데 그 종목을 이제 바로 이제 그 코인테크입니다. 네. 이 기업은 이제 2차 전지, 어제 보면 장비 업종들이 대성하이텍이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비 업종의 그 자동화 설비 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전문 기업인데 뭐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매출이나 뭐 이런 부분은 뭐 영업이익이나 이것은 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일단 말씀을 드리고 6분기 연속 그 실적이 그 성장이 되는 종목인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최근 이제 그 동기업에서 그 대기업들이 요새 그 셀 쪽에 그 굉장히 그 투자를 좀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아까 LFP 쪽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자회사가 좀 이제 눈에 띕니다. 제가 볼 때 그 탑머티리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여기가 이제 차세대 양극재 쪽에서 기술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얘네들 갖다가 좀 깊이 파보면 맞춤형 솔루션 쪽인데 이 자회사 부분에서 리튬 인산철 아까 그 말씀 LFP의 그 양극재보다 질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그 LG에너지 솔루션도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제 계속 그 LFP를 갖다 투자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장을 증설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대개 이제 LFP는 에너지 밀도가 좀 낮은 게 좀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는 양극재 흐름의 어떤 그 차세대 양극재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면 바로 LFP 관련주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부각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 회사가 이제 IPO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아마 빠르면 이제 하반기 또 상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겠는데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좀 봤던 부분은 바로 준비된 차트입니다. 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많이 빠졌습니다. 상당히. 저는 이제 요새 많이 오른 거는 이제 이격 때문에 많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시청자분들이. 그래서 주가가 이제 많이 빠진 이후에 여기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거래량들입니다. 주가가 빠진 이후에 이제 거래량을 우리가 잘 분석해야 되는데 이 거래량을 싣고 나서 주가의 향방이 어떻게 되느냐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거래량을 싣고 나서 주가가 다시 이제 이 그 저점을 깨지 않고요. 또 여기서도 한번 거래가 터졌어요. 여기서 일부 나왔다고 봐요. 근데 눌림목을 주고 저점을 깨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래량을 볼 때 우리가 이건 선침해가 많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선제 미리 사준다는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또 최근에 들어와서 타이밍상 네. 이쪽은 제가 타이밍을 봅니다. 이평이 수렴됐습니다. 매수가는 이제 현재가로 좀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37,000원대, 손절 라인은 25,900원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애플페이와 로봇뉴스 가운데 어떤 게 더 높은 수익률을 주겠습니까? 로봇으로 가겠습니다. 로봇이요? 네, 좋습니다. 일단 그 최근에 그 로봇 쪽인데 요새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핵심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이제 뭐냐면 이거 정책 바뀌어야 됐다 이런 얘기인데 그 뉴스 그림을 좀 보신다면 우리나라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로봇 밀도가 932대랍니다. 예,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로봇을 그렇게 많이 쓴다는 거 최고로 많이 써요. 근데 경쟁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타난 뉴스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 빨리 국산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최근에 그 볼 때 그 SPG가 이제 그 산업용 감속기를 국산화하면서 주가가 확 떠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종목군들을 찾아야 되는데 감속기 관련주에 종목이 이제 또 하나를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는데요. 종목을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해성
TPC인데요. 일단은 그 해성 TPC는 감속기하고 기호 쪽입니다. 근데 이제 그 현재 그 볼 때 승강기 쪽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승강기 부분 이렇게 속도를 조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쪽에 많이 쓰이는데 실적이 별로 안 좋았었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그 해성 TPC도 이런 그 감속기 부분에서 그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한번 로봇 쪽하고 풍력 쪽 한번 해보자 쪽인데 지금 기대를 좀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테스트를 좀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이 주가에 대한 어떤 기대가 높다 그러는데 또 하나가 이제 차트입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최근 그 로봇 관련주 제가 말씀드린 것들 다 많이 탄력이 좋기 때문에 괴리도가 큽니다. 근데 이 종목을 보시면은 차트 흐름상 그동안 낙폭이 굉장히 커졌던 부분이고요. 최근 또 다시 거래량입니다. 저는 거래량 쪽에 그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데 거래량 부분이 좋아지면서 단기 이평의 정배열이 됐다는 겁니다. 차트상 이중 바닥 패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매수가는 7,900원대 약간 이제 그 아까 언더에서 좀 매수하는 게 좋겠고요. 목표가는 8,900원대, 손절 라인은 6,800원대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애플페이는 아쉽게 못 들었기 때문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들으시면 될 텐데 네. 언제 합니까? 저 월요일 날, 네. 바로 6시에 또 말씀을 세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매니저님 이번 주 한 주간도 고생 많이 네. 하셨습니다. MBN 골드의 황대현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